여보, 우리 집을 팔자. 남편이 던진 이 한마디에 제 35년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집을 팔아야 할까? 저는 정이라고 해요. 올해 55. 이 집에서 35년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이 집을 팔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집이란 게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구나.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1장 35년의 균열. 그날은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커피 향이 주방에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우리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죠. 벌써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아, 그 감나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25살 새댁이었을 때, 그 나무는 제 무릎 높이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2층 창문까지 닿을 만큼 컸죠. 나무가 자란 만큼 저도 늙었다는 얘기겠죠. 정이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동수가 신문을 덮으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무거웠죠. 결혼 30년이 넘다 보니 남편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어떤 얘기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날은 뭔가 심각한 얘기더라고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커피나 마시고 해. 전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설마 그런 얘기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야, 미루면 안 될 얘기야. 우리 집을 팔자. 그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동수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진짜야. 정이야, 현실을 봐야 해. 이번 달도 적자고 내년엔 더 힘들어질 거야. 동수는 그동안 계산해뒀던 종이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관리비, 그리고 요즘 물가까지. 솔직히 저도 알고 있었어요. 동수가 은퇴한 후로 생활이 빠듯해졌다는 걸. 하지만 집을 팔아야 할 정도인지는 몰랐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 왜 하필 집을 팔아야 해?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내가 이른이야, 이른.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동수도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 부부가 이렇게 언성을 높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결국 동수는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남겨진 저는 그냥 주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35년. 35년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 그날 오후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첫 페이지에 있던 사진. 25살의 제가 이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부끄러워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는 이 집이 이렇게 소중해질 줄 몰랐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아들 돌잔치 사진이 있었고, 그 다음엔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군대 가는 날, 그리고 결혼식. 모든 기념일이 이 집에서 시작되고 끝났어요. 엄마, 나 결혼해도 여기 자주 올게요. 결혼식 날 아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집이 없으면 어디로 오라는 거죠? 그때 동수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한층 더 굳어 있더라고요. 정이야, 부동산에 다녀왔어. 뭐라고? 여기 시세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 이걸로 작은 아파트 사고도 돈이 남을 거야. 동수는 부동산에서 받아온 종이를 제게 내밀었어요. 거기 적힌 숫자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언제 이렇게 올랐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 절대 안 팔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희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신은 돈만 계산하지. 내 마음은 계산하지 않잖아.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결혼한 후 처음이었을 거예요. 두장, 흔들리는 마음. 그 다음 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수는 아침마다 구인 광고를 뒤적이더라고요. 이른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싶어서요. 저는 저대로 혼자 이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추억을 되짚어봤죠. 계단 난간에 아직도 아들이 어릴 때 크레용으로 그린 낙서가 남아있더라고요. 지우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지우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옆집 순자 씨가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정희 씨, 큰일 났어. 순자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우리 동네 재개발 확정됐다던데 방금 이장님한테 들었어. 재개발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3년 안에 다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 들어선대. 보상금이 장난 아닐 거야. 순자 씨 눈이 반짝였어요. 정희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순자 씨가 가고 났어. 저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올려다 봤어요. 3년 후면 이 나무도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날 저녁 동수에게 재개발 얘기를 했어요. 그것 봐, 하늘이 돕는다니까. 이제 팔아야 한다는 확신이 서지. 동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확신은 무슨, 더 혼란스러워졌어. 정희야, 언제까지 감정적으로만 생각할 거야? 재개발되면 어차피 나가야 해. 그럼 미리 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 동수 말도 맞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집 파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아, 동수가 아들한테 먼저 얘기했구나 싶었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머니, 그 집 팔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며느리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잖니? 돈이 문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동수가 말했어요. 며느리한테 패기치고 싶어.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지.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35년 동안 봐온 이 공간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 아들을 기다렸고 남편 늦게 들어오는 날 걱정하며 기다렸고 아플 때는 이 소파에 누워 낫기를 기다렸죠. 이 집은 단순히 잠자고 밥 먹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던 동수가 저를 봤어요.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잠이 안 왔어서. 동수는 제 옆에 앉더니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희야, 사실은 말이야. 동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은 뭔데? 지난달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 정밀 검사.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의사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앞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 수도 있다고.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야 해? 제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바보야. 그런 걸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동수가 왜 그렇게 집을 팔자고 했는지. 돈 때문만이 아니었구나. 그럼 더더욱 집을 지켜야지. 당신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희야, 현실을 봐. 집 한 채로는 부족해. 목돈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얘기했어요. 서로 우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그날 밤에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여보,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천장 한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35년 된 집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다음 날 수리업체를 불렀는데 최소 1,000만 원은 들어갑니다. 지붕을 다 뜯어내야 해요. 업체 사장이 말했어요. 1,000만 원.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그것 봐. 집이 우리한테 답을 주는 거야. 이제 정말 팔아야 한다고. 동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흔들렸어요. 혹시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3장, 집이 가르쳐 준 것. 그 다음 날,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1,000만 원이라는 수리비, 동수의 건강 문제, 재개발 소식까지. 모든 게 집을 팔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남편 건강보다 집이 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날 오후, 저는 마당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감나무 아래 앉았어요. 35년 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처럼요. 그때 동수가 나와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정희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건강 문제 때문에 겁이 났어. 동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당신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내 고집만 부렸네. 우리는 한참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동수가 그런데 말이야. 이 감나무 좀 봐. 왜? 35년 전에는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커졌잖아. 우리도 그동안 참 많이 변했을 거야. 맞아. 당신은 머리가 하얗게 됐고 나는 주름이 늘었고. 그래도 우리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뭔데? 서로 사랑한다는 거.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여보, 집 팔자.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응.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팔기 전에 이 집에서 우리만의 마지막 추억을 하나 더 만들자. 동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밤 마당에 나와서 별을 보기도 하고, 아들 어릴 때 했던 보드게임도 다시 해보고,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 얘기도 나누고. 그런데 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그랬어. 매달 용돈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 목소리가 신이 났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파트타임 일자리도 구했대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집 팔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났어. 동수와 저는 서로 바라봤어요. 이상하네. 집을 팔기로 마음먹으니까 오히려 안 팔아도 될 상황이 되었어. 동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 동네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이 집 한 방 빌릴 수 있을까요? 방을 빌린다고? 네. 대학원생인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조용한 곳에서 집중하고 싶어서요. 월세는 넉넉히 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우리 집이 너무 넓긴 했거든요. 그 청년 덕분에 매달 월세 수입이 생겼어요. 그리고 집에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왠지 활기도 생기더라고요. 집을 팔려고 하니까 오히려 집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게 된 것 같아. 정말 신기했어요. 집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집이 우리를 살려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천장 수리는요? 동수가 직접 했어요. 70살에 뭘 배우긴 늦었지만 유튜브 보니까 할만하더라고. 동수는 매일 유튜브로 목공 강의를 보면서 천장을 수리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이 참 의미 있었어요. 35년 동안 이 집이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집을 지킬 차례야. 동수가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월세 수입도 있고 텃밭에서 나는 채소도 있고 동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요.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방법이고 사랑하는 방법이고 서로를 지켜주는 방법이었어요. 요즘엔 손주들이 더 자주 와요. 텃밭에서 토마토 따는 재미를 알아버렸거든요. 할머니,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죠? 손녀가 물어봤을 때, 응,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집은 단순히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러분의 시간과 사랑과 추억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물론 때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답니다. 우리처럼 방 하나를 내주거나 작은 텃밭을 만들거나 무언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지금도 우리 마당의 감나무는 매년 가을이면 단감을 맺어요. 그 감을 따서 이웃들과 나누면서 저는 매번 깨달아요.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게 있다는 걸. 집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지키려고 하면 힘들지만 함께 지키면 더 소중해져요. 우리 집 청년도 텃밭 채소를 사가는 이웃들도 모두 이 집을 함께 지켜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집은 집이 아니에요. 집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그 자체예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집에도 분명 저희 감나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